주식시장은 미래에 벌어져야 될 너무 먼 훗날의 걱정을 땡겨와선 절대로 안 해요. 경기하고 되게 무관하게 거의 다 지금 꿈을 사고 있어요. AI도 이게 꿈을 사는 거잖아요. 9월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도 악재도 없는 그런 이제 공백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bad is good 아니에요. 네. 근데 bad is good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 8월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참 뜨거웠는데요. 좋았고 상승장이었고. 근데 8월 달에 아주 강한 조정이 온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면 사실은 1월부터 올 들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랐잖아요. 중간에 한 달 정도 뭐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그러고선 실제로 이게 8월 1일 날이 최근 가장 높은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8월 1일 날. 그리고 이게 17일까지 조정을 받은 거고 사실은 17일 이후서부터는 지금 다시 조금 올라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느낌이 상당한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냐면 이 시장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월부터 8월까지가 이게 무슨 태풍으로 말하면 중형급 랠리죠. 이게 뭐 대단한 랠리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느낌이 싸한 것 같은 8월은 싸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느냐 하면 첫 번째는 시장의 내용이에요. 시장의 내용을 2차 전지가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 2차 전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이거 굉장히 크게 이제 당황하고 많이 빠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전체로 보면은 뭐 1월부터 7월까지 오르고 8월 1일서부터 조정받다가 지금 약간 반등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조정을 했던 달을 그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7개월을 달렸으니까 그냥 조정을 한 거다. 뭐 그런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8월 1일에 꺾여가지고 8월 17일까지 그 내려갔던 그 조정은 뭐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도 조정 받은 거지만 네.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피치의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맞아요. 그게 네. 처음에는 그거 나왔을 때 네,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이거 별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시장이 신경 쓰던 거하고 전혀 다른 쪽을 신경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이 신경 쓸 건 자, CPI가 얼마 나와? 지난달보다 어떻게 돼? 그래서 인플레는 죽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연준이 이번에 올려 못 올려? 이거에 전부 몰입돼 있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그것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피치가 딱 던진 게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를 딱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니네 미국 계속 이렇게 하면 신용 등급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채 상환 이렇게 되면서 부채를 계속 찍어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찍어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1조 그 2개월 사이에 1조 또 그다음 3개월에 1조 1,000. 그다음에 이제 그 4분기는 9,800억 달러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주식 시장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조여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엔 전부 다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는 것만 신경을 쓰면서 따라오다가 피치가 그걸 탁 던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제 걱정한 건데 그러면 그런 걱정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제일 빠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누가 위험 자산을 사겠어요? 그냥 그건 픽스드 인컴인데 그냥 그거 사놓고 말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드 갭이라고 얘기하는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더 높으면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하지. 거기서 이제 시장이 멈칫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8월 17일 이후에 시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이런 그 10년 만기 국채나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딱 상투인지 영원한 상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투 쳤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머니마켓 펀드로 엄청나게 돈이 갔어요. 네. 주식보다 머니마켓 펀드로.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살짝 흔들리면서 머니마켓 펀드에서 돈이 빠지는 현상이 최근에는 아주 처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야 혹시 9월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뭐 코스피나 코스피를 외국인이 좀 안 사요. 지금 네. 코스닥을 오히려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안정감이 있게 뭔가 반등하려는 구조를 만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적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지금 속단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번 파월의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제 다시 반등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9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데이터로 보면은 9월은 가장 안 좋았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혹시나 예외. 그 20 몇 년 동안 보면 그 VIX 지수가 9월 이때서부터 10월 이때까지 올라가 있어요. 평균이.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시장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왜 9월 시장은 좋을 수도 있어 자꾸 이런 이제 기대를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내놓을 수 있는 발언에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 직전에 주가가 좀 약했잖아요. 거기서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혹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조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으니까 올리면서 이제 이게 과거에 미국이 몇 번씩 쓰던 방법이거든요. 파이낸셜 리프레션 이래가지고 적정한 그 인플레도 그냥 용인하고 그리고 고금리도 그냥 조금 더 유지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을 혹시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파월 이번에 그리고 파월이 연속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큰 거 날렸잖아요.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또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느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이래갖고 나스닥에서 4% 빠지고 막 그런 이제 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터뜨리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겁을 낸 거예요. 그거에. 근데 이제 이 파월도 2번 연속해서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포장을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내용은 비둘기파가 아닌데 포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이제 안심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뭐 어제 ADP 고용 그것도 나왔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업의 구인 건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호황이 꺾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니 뭐 경기가 이렇게 불황으로는 가진 않지만 위축돼 가는데 연준이 뭐 무슨 저걸로 계속해서 금리를 그렇죠. 올리겠어.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9월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시장을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미래에 벌어져야 될 너무 먼 훗날의 걱정을 땡겨와선 절대로 안 해요. 그게 이제 시장의 특성이에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일단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어느 때냐면, 자, 만약에 경기 후퇴 조짐이 보여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서 실적이 발표되려면 10월 중순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9월은 금리 안 올려요. 그럼 그때까지 딱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는 악재가 없는 공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다고 뭐 대단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은 시장 관성을 따르려고 자꾸 그러는 데다가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렇지만 뭐 미국 나스닥도 그 메가캡 몇 개가 시장을 막 끌고 이렇게 가는 거고 실질은 경기하고 되게 무관하게 거의 다 지금 꿈을 사고 있어요. AI도 이게 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형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한 랠리는 아니라도 뭐 그냥 조그만 뭐 이게 언덕 이상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서 요것도 놓치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월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도 악재도 없는 그런 이제 공백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외신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정화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있다면 또 그런 재료가 좀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시장이 도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유럽은 또 아직 걱정이에요. 유럽은 인플레이션 심하고 그러니까 22 총재가 그 잭슨 미팅에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린 그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호황제가 없는 그런 이제 공백 기간이 한 달 남짓 벌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좀 추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M2라고 우리 얘기하는 통화량은 굉장히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기대를 거는 거죠. 지금 시장은. 네. 지금 그 말씀하셔서 잠깐 좀 찾아보니까 그 아마 이거 같아요.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 가든 여기가 상반기에만 67억 달러의 순손실을 받고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한 3,400만 달러 정도의 그 증자를 신주 발행을 홍콩에서 하겠다. 근데 여기 신주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그 이제 이 중국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미국은 정부가 빚이 많은 거고 중국은 기업이 많은 거고 우린 개인이 많은 거고 이제 이게 다 다른데 뭐 각 국가가 언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건 우리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미국 시장으로 봐도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관들이 계속해서 중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채 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황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런 공백기가 딱 생긴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9월 말에서 10월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연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다면 9월 그 연휴 전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낙관론자들은 이제 그런 타임 테이블도 놓고 이 시장을 보겠죠. 이제 그런 데에 조금만 그러니까 지금 호황제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적인 무엇이 하나만 터져줘도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할 수는 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 비구 위안 컨트리 가든 그 대출받은 증자금 그 증자하는 그 투자금 이것이 성공해도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증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 자금으로 쓰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빗상환으로 그대로 나가네요. 그냥 살려고 목숨 안 끊어지려고 지금 하는 거. 급한 돈 내뿐. 근데 그 급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니 이거 과연 성공할까? 근데 이거 부도나면 중국도 상당히 심각하겠네요. 충격이죠.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 보면은 사실 경기 지표를 보면 뭐 중국도 그렇고 계속 좀
요즘 달러가 약간 깎이긴 했습니다만 네. 약간 강달러 현상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의 고금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흥국들에게는 상당히 악재 아닐까. 그러면 우리 같은 그 신흥국에 포함되는 이 증시 이런 것들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앞으로 더. 그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 투자를 할까? 네. 그럼 내가 외국인이라면 왜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겠는가에 대한 자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무역 흑자가 빵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무역 흑자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게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왔어요. 선별적으로밖에 못 움직인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거는 올 수도 없고, 그냥 어떤 섹터, 어떤 특정 종목, 뭐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전 상장 얘기 나오는 것들은 외국인이 그냥 사잖아요. 뭐 그냥 왜 사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로 이전에면 더 사야 되니까 규정상 자기네 안에 내규상 그렇게 사야 되니까 그냥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산다고 꼭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굉장히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처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I가 뭐 엔비디아 떴다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뭐가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들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전체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시장 보면은 이렇게 좀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도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고 뒷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느낌. 예. 네, 개인들도 뭐 사실 이제까지 그렇죠. 주도를 해왔던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개인들도 조금 약간 매도하는 분위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올라서 마진 생기면 그냥 일단 팔아요. 그런 현상이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어쩌다 기관이 사면 기관이 사는 날 개인이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기관도 무슨 그 자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기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 거고, 그냥 뭐 이렇다 할 재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섹터도 요새는 전부 이슈로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처럼.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업의 무슨 전망이나 이런 거가 전혀 배제된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8월 말, 오늘이 이제 8월 말이니까 9월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bad is good 아니에요. 네. 근데 bad is good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bad is bad예요. 그건 bad로 끝나요. 근데 왜 지금 그러냐면 눈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은 일단은 우린 피하고 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주시장은 아주 먼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어떠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 내리는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경기의 후퇴 조짐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금리를 못 올리게, 연준으로 하여금 못 올리게는 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난 주말에 머니마켓에서 살짝 돈이 빠졌지만 그게 계속해서 빠질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제금리가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4% 이상. 4% 넘어가 있으니까 뭐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내가 먼저 생각해서 9월은 시장이 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식 말로 강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 거예요. 9월에. 네, 9월에 강할 수도 있어. 근데 강하게 갈 때 나만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럼 난 뭘 준비하지? 이런 식의 접근이 그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게 이런 거니까, 배드이즈 굿이니까, 이제 9월은 올라가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월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영구적으로 10월, 11월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시에 마음속에 넣으시려면 그냥 생각 자체를 시장이 너무 나쁘다고 보시진 말고 9월은 좀 오를 수도 있겠네. 뭐가 오를까? 그럼 난 어떻게 이거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